안녕하세요. 지당한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당겨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늘어날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이러다가 툭 끊어지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끊어지는 대신 그 장력을 이용해 더 높이, 더 멀리 튀어오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 혹은 탄성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알리아 보질로바의 저서 탄성인간에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의 4가지 기둥 A, B, C, D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A, B, C, D는 각각 인식, awareness, 소속감, belonging, 호기심, curiosity, 그리고 추진력, drive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책의 내용을 넘어 제 경험과 생각을 보태어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회복 탄력성의 첫 번째 열쇠는 A, awareness, 바로 인식, 알아차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든 감정이 찾아오면 그것을 외면하거나 떨쳐내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친 바다 한가운데 빠져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집채만한 파도가 덮쳐오고 여러분은 그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이때 느껴지는 것은 오직 하나, 죽음의 공포뿐이죠. 파도와 하나가 되어 휩쓸리면 우리는 공포에 질식하고 맙니다. 하지만 시점을 바꿔서 여러분이 안전한 해변에 서서 그 거친 파도를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그 무시무시하던 파도는 그저 대자연의 에너지가 넘치는 멋진 풍경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이죠. 감정이라는 파도 속에 빠져 있지 말고 한 발짝 물러나 해변에서 파도를 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불안으로 요동치고 있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우선 감정을 인정하세요. 감정을 밀어내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차분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진짜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돈을 잃는 것인지, 평판을 잃는 것인지, 아니면 혼자가 되는 것인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볼 때 공포는 막연한 안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 과제가 됩니다. 철학자 니체는 권력의 의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행동 근저에는 자신을 강화하고 성장시키려는 힘이 있다고 보았죠. 여러분이 느끼는 그 두려움, 사실은 성장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연료죠. 모든 생명은 죽음의 공포를 강렬한 생명의 욕구로 바꿀 줄 아는 본능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속에 있는 에너지를 인정하고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보세요. 마치 거친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말입니다. 회복 탄력성의 두 번째 열쇠는 B, belonging, 소속감이죠. 책에서는 연결감을 강조하지만 저는 가정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소속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가정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불우하고 냉정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당연히 세상이 불안하고 회복 탄력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법은
스스로 새롭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 나를 회복시키는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일은 가정을 지탱하기 위한 수단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을 위해 일한다면서 가족을 외롭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가정이 먼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적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는 모래성일 뿐이죠. 두 번째로, 가정에서는 절대로 공평함을 따지지 마십시오. 내가 설거지를 했으니 너는 청소를 해. 내가 돈을 벌어오니 너는 육아를 전담해. 이런 계산적인 태도는 회사에서나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본질은 무조건적 헌신입니다.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움직이겠다는 마음, 그 사랑의 부채감이 서로에게 쌓일 때 가정은 깰 수 없는 단단한 안식처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움직이세요.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를 하고 음식을 준비해 보세요. 가족 중에 누군가 무언가 먹고 싶다고 얘기하면 아무리 춥고 비가 와도 외투를 걸치고 편의점으로 가보세요. 사실 행복은 그런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집안일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인다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 따뜻한 밥 냄새가 나는 집은 그 자체로 거대한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안락한 집은 행복한 가정의 필수 조건이죠. 깨끗하고 안락한 집은 밖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을 충전시키는 베이스 캠프입니다. 회복 탄력성의 세 번째 C는 Curiosity, 호기심이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호기심을 잃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아이 같은 호기심을 평생 유지합니다. 호기심에 집중한다는 것은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한다는 뜻이죠. 이걸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면 나는 무엇을 배울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성취의 기쁨보다 성장의 희열을 느끼는 것이죠. 여기서 심리학자 캐럴 드웩이 말한 성장형 사고방식과 고정형 사고방식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자신의 한계로 받아들입니다. 난 역시 안 돼 라고 말하죠. 하지만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흥미로운 문제로 봅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문제를 분석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 나서죠. 이 방법은 안 통하네? 그럼 저 방법은 어떨까? 이것이 바로 호기심의 힘이죠. 호기심은 인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가장 원초적인 생존 본능이자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조차 호기심의 불을 끄지 마세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고통에 매몰되기보다 실험자가 되어 보십시오. 이 시련은 나에게 어떤 경험을 주려 하는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 상황을 대해 보십시오. 그 순간 고통은 탐구의 대상이 되고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호기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의 마지막 네 번째 D는 드라이브, 추진력입니다. 앞에서 말한 인식, 소속감, 호기심이 갖춰졌다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추진력은 단순히 엑셀을 밟는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하고 무게가 중요하죠. 우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은 당신의 희열을 따라라, Follow your bliss 라고 말하며 소명, 콜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웅의 여정은 소명을 자각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 돈이 된다는 길이 아니라 내 영혼이 반응하는 소명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 소명을 찾았다면 이제 추진력을 얻기 위해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이 남았습니다.
바로 제거하는 것이죠. 물리학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힘을 가했을 때 물체가 가벼울수록 더 멀리, 더 빨리 나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명을 제외한 불필요한 것들을 삶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욕망,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나 자신에 대한 의심, 이 무거운 돌덩이들을 잔뜩 짊어지고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죠. 삶을 가볍게 만드세요. 단순하게 만드세요. 불필요한 관계, 불필요한 소비, 불필요한 생각들을 모두 버리세요. 오직 나의 소명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덜어낼 때 비로소 폭발적인 추진력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은 걷는 것이 아니라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리아 보즐로바의 책을 빌려 우리 삶을 지탱하는 4가지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의 파도를 바라보는 인식, 무조건적 사랑으로 채워진 소속감, 어떤 고통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호기심, 그리고 삶을 가볍게 비워내며 나아가는 추진력.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혹시 너무 팽팽해서 끊어질 것 같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팽팽함은 여러분이 더 높이 튀어오르기 위해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파도를 즐기세요. 가정을 사랑하세요. 끝없이 질문하세요. 그리고 가볍게 나아가십시오. 당신은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시 더 높이, 더 멀리 튀어오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당한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